르네상스 이래 500년 이상 서양 미술과 시각 문화를 지배해온 원근법적 전통, 즉 고정된 단일 시점에서 대상을 바라보고 2차원 평면의 3차원의 환영을 구현하려는 시도는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철학적 사유의 변화 앞에서 그 유효성을 상실했습니다. 사진과 영화의 등장, 비행기의 발명,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앙리 베르그송의 시간 철학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고 살았던 견고한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더 이상 대상은 멈춰있는 사진처럼 고정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큐비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즉 큐비즘은 단순히 사물을 기하학적으로 환원해서 묘사하는 양식적 실험에 그치지 않고 급변하는 세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재현할 것인가에 대한 예술가들의 치열한 지적 투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오늘은 큐비즘이 태동하게 된 프랑스의 철학적, 과학적 배경을 앙리 베르그송의 지속 개념과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큐비즘의 혁명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엇을 전복하려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르네상스 원근법은 관찰자가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상태에서 한쪽 눈으로 대상을 바라본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기차와 자동차가 달리는 시대는 인간의 시각적 경험을 동적인 것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움직이는 관찰자에게 사물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파편들의 연속으로 지각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선구자는 폴 세잔이었습니다. 세잔은 인상주의가 빛에 따른 색채의 변화에만 천착해서 사물의 견고한 구조를 상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자연을 원통, 구, 원뿔로 다루라고 조언하면서 시각적 현상 이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기하학적 구조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세잔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다시점, 예를 들어 같은 정물화 안에서 테이블 앞면과 윗면이 동시에 보이는 현상은 큐비즘의 직접적인 기원이 되었습니다. 큐비스트들은 세잔의 이런 조형적 탐구를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대상의 외관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가진 구조적 진실을 개념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큐비즘이 사물을 파편화한 근본적인 이유는 시간을 캔버스에 도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당시 프랑스 지성계를 지배했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의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베르그송은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과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기계적인 시간, 그리고 인간의 의식 속에서 흐르는 주관적인 시간인 지속으로 구분했습니다. 베르그송에 따르면 인간의 지성은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흐르는 시간을 고정된 스냅샷처럼 절단해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 직관은 생명의 역동적인 흐름, 즉 지속이라는 주관적 시간의 개념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대상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큐비스트들은 전통적인 회화가 지성적인 분석에 의해서 대상을 고정된 순간으로 박제한다고 비판하면서 베르그송의 직관 개념을 받아들여서 사물의 주위를 돌며 관찰한 여러 순간의 기억들을 하나의 화면에 공존시킴으로써 시간의 흐름과 대상의 본질을 포착하려고 했습니다. 장 매창제와 같은 화가들은 우리는 대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의식 상태를 그린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말은 큐비즘의 동시성이 베르그송의 지속 개념을 시각화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큐비즘은 당시의 과학적 발견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흔히 큐비즘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미술사학자 린다 달림플 핸더슨의 연구에 따르면 피카소나 블라크가 1905년에 발표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영감을 준 것은 19세기 말부터 유행한
앙리 포엔카레의 과학 철학서와 4차원 공간에 대한 대중적인 담론이었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의 절대적인 공간 개념이 무너지면서 공간은 관찰자의 위치와 운동에 따라서 변형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큐비스트들은 2차원 캔버스 위에 3차원을 넘어선 제4의 차원, 그것이 시간이든 어떤 무한한 공간의 깊이든 아무튼 4차원을 암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대상을 해체해서 펼쳐놓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뒷면이나 내부 구조까지 시각화하려고 했고, 이것은 엑스레이가 보여준 물질의 투과성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큐비즘 회화에서 사물이 투명하게 겹치거나 내부가 드러나는 표현은 이런 과학적 발견이 가져온 새로운 시각적 감수성의 발로였습니다. 결국 큐비즘은 대상을 단순하게 파괴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진실을 담기 위해서 익숙한 시각의 틀을 깬 것입니다. 하나의 시점에 갇혀있던 인간의 눈을 해방시켜서 시간과 기억, 과학적 상상력이 결합된 다차원의 세계를 보게 한 것이죠. 앙리 베르그송은 인간의 인식을 지성과 직관으로 구분했습니다. 그가 정의한 지성은 매우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지성은 흐르는 시간을 칼로 자르듯 분절하고 복잡한 사물을 개념이라는 틀에 가두어서 고정시킵니다. 그래야만 인간이 세상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는 이 편리한 지성의 함정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 접하는 수만 가지의 뉴스와 짧은 영상들은 베르그송이 경계했던 잘려나간 단편적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사건의 전후 맥락이나 그 뿌리에 흐르는 본질적인 지속을 살피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파편화된 사실의 조각들만을 수집합니다. 이것은 대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죽여서 박제하는 일입니다. 표피적인 정보에만 매몰된 이들은 스스로를 지적인 인간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누군가가 정해놓은 프레임 안에 갇혀서 세상의 진실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어리석은 관찰자일 뿐입니다. 큐비즘이 전통 원근법의 환영을 깨부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현대적 환영을 걷어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소위 언론이라고 불리는 집단과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스피커들이 넘쳐납니다. 이들은 대중에게 진실을 전달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베르그송이 말한 지성의 악용을 선동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사건의 다면적인 입체성을 의도적으로 거세합니다. 복잡한 본질은 교묘하게 숨긴 채 대중이 분노하거나 열광하기 좋은 단면만을 골라서 이것이 진실이다 라며 들이댑니다. 마치 르네상스 화가들이 관객을 속이기 위해서 원근법을 이용해 가짜 공간을 만들었듯이 이들은 대중이 다른 각도에서 사안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단일 시점에 감옥에 가둡니다. 입체적으로 사유하지 못하는 대중은 이들이 던져주는 파편화된 정보에 눈이 멀고 스피커들을 종교처럼 맹신하면서 오히려 정작 보아야 할 시대의 구조적인 모순과 이면의 진실에는 눈을 감고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큐비스트들이 가졌던 그 날카로운 직관의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베르그송에게 직관이란 대상의 외부를 맴도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로 직접 들어가서 그 생명적 흐름과 하나가 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단편적인 정보들을 논리적으로 짜맞추는 계산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단숨에 꿰뚫어보는 통찰입니다. 큐비즘 작가들이 사과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그 주위를 수없이 돌며 관찰하고 기억의 파편들을 층층이 쌓아 올려서 하나의 화면을 구성했던 그 치열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실은 결코 한 장의 사진이나 한 줄의 포스팅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흐르는 맥락 속에 있으며
우리가 고정관념이라는 편안한 시점을 포기하고 사물의 이면과 저편을 동시에 보려 노력할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큐비즘의 근간이 된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세상을 보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 정해준 단일 시점에 순응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표피적인 말의 잔치에 속지 않고 스피커들의 선동 뒤에 숨은 의도를 읽어내며 흩어진 파편들 사이에서 진실의 형상을 재구성하는 입체적인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큐비즘이 500년의 관습을 깨고 현대의 미술의 문을 열었듯이 우리의 직관과 통찰이 이 혼탁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혁명을 캔버스 위에서 직접 실행에 옮긴 거장들, 파블로 피카소, 조르주 블라크 등의 서유럽 큐비즘 거장들의 작품들을 분석적 큐비즘, 종합적 큐비즘, 그리고 오르피즘의 단계로 나눠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